지금 이 순간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세상을 뒤흔든 역사, 숨겨진 진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까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없이 최고급만 고집하는 사람들. 경찰이 수십억 원짜리 슈퍼카를 순찰차로 몰고 자결하는 열사에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실내 스키장을 지어버리는 나라. 바로 중동의 진주라 불리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이 나라는 그야말로 인간의 상상력을 막대한 자본으로 현실에 구현해내는 거대한 부의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제국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선택을 앞두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들의 심장부를 방어할 하늘의 방패를 선택하는 일. 그들은 수십 년간 굳건한 안보를 의존해온 워싱턴이나 오랜 전통의 무기 강국인 파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7,000km나 떨어진 동북아시아의 국가, 바로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2022년 1월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4조 원이 훌쩍 넘는 엄청난 규모의 대한민국 지대공 요격 체계 천궁2 수출 계약이 체결된 순간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이나 여러 자극적인 매체들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계약 현장에서 아랍에미리트 수뇌부가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진정성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거나 앞으로 한국에게 국가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겠다고 맹세했다는 식의 극적인 이야기들이 무성하게 떠돌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듣기에는 아주 통쾌하고 가슴 벅찬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현실의 국제 정치와 외교,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민낯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가의 안보와 존망을 책임지는 냉혹한 지정학의 세계에서 눈물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수백조 원이 넘는 거대한 국부 펀드를 굴리며 세계 경제의 흐름을 쥐고 흔드는 중동의 최고위 전략가들은 결코 타국의 호의의 감정에 휩쓸려 기분 좋게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계산적이며 자국의 생존을 위해 매 순간 피말리는 체스를 두는 냉혈한 승부사들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맺는 모든 천문학적인 계약의 이면에는 철저한 손익계산과 피도, 눈물도 없는 국익의 논리가 깔려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 무기가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가 압도적으로 좋아서 혹은 납기일을 칼같이 지키는 한국 특유의 속도전 덕분에 선택받았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훌륭한 장점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완전히 빗나간 분석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게 방위비 예산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무기를 원한다면 언제든 백지수표를 내밀 수 있는 막강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들이 부르는 게 값인 상황에서 왜 하필 한국의 천궁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한국의 무기가 미국이나 유럽의 최첨단 무기로는 억만금을 주어도 결코 살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그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덩어리나 요격 미사일의 화려한 성능 명세서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파는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의뢰 요구하는 끈적한 정치적 굴복이나 내정 간섭이 없는 오직 자국의 심장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완벽한 의미의 자주권이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산처럼 쌓여 있어도 세계 최고층 빌딩이 사막의 스카이라인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어도 그 모든 눈부심부와 번영을 단 하룻밤 만에 불타는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 매일 밤 머리 위를 날아다닌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아랍에미리트의 수뇌부는 그 극도의 공포와 뼈저린 취약성을 매일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국가의 생존을 타인의 거대한 우산에 맡겨둔 자의 깊은 불안감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콧대 높은 사막의 억만장자들이 왜 그토록 절박하고 다급하게 새로운 하늘의 방패를 찾아 헤매야만 했는지, 왜 수십 년간 굳게 믿고 의지해온
기존의 서방 동맹국들이 내민 손을 씁쓸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캐한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핏빛으로 물든 중동의 밤하늘로 말입니다. 지금 그곳에서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전쟁의 모든 규칙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기형적이고 끔찍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부신 황금빛으로 빛나는 두바이의 야경과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부르즈 할리파, 그리고 사막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검은 황금, 석유, 이 모든 조건들은 아랍에미리트를 중동 지역의 절대적인 경제 강국이자 세계 부호들의 피난처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정하게 냉혹한 세계에서 스스로를 완벽히 지킬 힘이 없는 거대한 부는 곧 가장 매력적인 표적이자 치명적인 약점이 될 뿐입니다. 이 화려한 제국이 자리 잡은 아라비아 반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변동성이 큰 화약고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남쪽, 척박한 예멘의 산악지대에서 시작된 거대한 위협은 아랍에미리트 지도부의 밤잠을 설치게 만든 가장 큰 공포의 근원이었습니다. 바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후티 반군의 존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전의 가장 뼈아픈 역설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과거의 전쟁은 돈이 많은 국가, 즉 더 크고 비싼 무기를 가진 쪽이 무조건 유리한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중동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그 오랜 상식을 철저하게 비웃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쏘아올리는 무기들은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나 거대한 항공모함에 비하면 장난감처럼 보일 정도로 조악하고 저렴합니다. 몇백만 원, 기껏해야 몇천만 원짜리 조립식 자폭 드론과 낡은 기술을 개량한 탄도미사일들이 그들의 주력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 저렴한 비행체들이 벌떼처럼 무리를 지어 나라와 수조원의 가치를 지닌 아랍에미리트의 핵심 정유시설이나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국제공항으로 곤두박질 친다면 상황은 어떻게 변할까요? 수십, 수백조 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중동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국가라는 아랍에미리트의 국가 브랜드 가치 자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심각한 전략적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 시설들이 불과 몇 대의 저가형 드론 공격에 허망하게 뚫려버리며 맹렬한 화염에 휩싸인 사건은 중동 전체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천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을 비롯해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훌륭한 방공망을 겹겹이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이더망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들며 지면 가까이 낮게 날아오는 작고 저렴한 무인기 때 앞에서는 그 값비싼 최첨단 방어망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로 수백만 원짜리 조립식 드론을 맞추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완전히 실패한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방패를 한번 휘두르는 비용이 날아오는 창보다 수천 배나 비싸다면 아무리 국부가 넘쳐나는 국가라도 결국 그 끝없는 소모전에서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수뇌부는 이 끔찍한 비대칭 전쟁의 현실 앞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극한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막대한 오일머니를 쏟아부어 사막 위에 구축해놓은 첨단 인프라와 거대한 경제 시스템이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저렴한 무기, 단 한 발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뼈아픈 현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위협을 넘어서 국가의 생존 기반 자체를 뿌리째 뒤흔드는 근원적인 공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적의 변칙적인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확실하게 막아내면서도 동시에 여러 개의 표적을 다중으로 요격할 수 있는 매우 촘촘하고 효율적인 중간 고도의 방공망이 그 어느 때보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졌습니다. 단 한 번의 방어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국가의 명운을 건 절박한 생존 게임이 중동의 붉은 하늘 아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아랍에미리트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신들이 수십 년 동안 가장 굳게 믿고 안보를 의지해온 거대한 동맹국 미국을 향해 절박한 구조 요청에 손을 뻗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기꺼이 현금으로 지불할 테니 당장 우리의 뚫린 하늘을 안전하게 덮어줄 세계 최고의 방패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절체절명의 다급한 순간 아랍에미리트가 굳게 믿었던 워싱턴에서 돌아온 대답은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엇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절박하게 내민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줄 줄 알았던 거대한 동맹은 오히려 그 손목에 차가운 정치적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그제야 국제정치의 가장 잔혹하고 쓰라린 교훈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파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누구나 주저없이 미국을 꼽을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역시 오랜 세월 동안 막대한 오일머니를 지불하며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을 사들여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자본력이면 워싱턴의 무기고에서 가장 훌륭한 방패를 언제든 원하는 만큼 꺼내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명운이 걸린 다급한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마주한 것은 든든한 동맹의 따뜻한 손길이 아니라 한없이 복잡하고 차가운 정치적 계산서였습니다. 단순히 무기 가격을 지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운용하고 유지보수하는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거대 강대국의 정치적 변덕에 국가 안보가 통째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다는 것은 단순히 뛰어난 살상병기나 방어 시스템을 돈을 주고 사오는 단순한 상거래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곧 워싱턴이 주도하는 거대한 지정학적 질서 안으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때로는 자국의 주권적 결정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굴욕적인 계약을 수반합니다. 미 의회의 까다롭고 변덕스러운 승인 절차는 하염없이 시간을 끌었고 무엇보다 무기 판매의 이면에는 항상 무거운 정치적 조건들이 꼬리표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그토록 절실하게 원했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와 무장무인기 구매 협상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이 뼈아픈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변수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아랍에미리트에게 F-35 판매를 승인하는 대가로 아주 민감하고도 무리한 요구를 던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국가 차원에서 야심차게 구축하고 있던 중국 통신 장비, 즉 화웨이의 5G 네트워크를 전면 철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중국과의 안보 및 기술 협력을 노골적으로 축소하라는 것엔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수조 원이 투입된 국가 인프라의 핵심을 통째로 뜯어고쳐야 하는 사실상 내정 간섭에 가까운 무리한 요구를 마주한 셈입니다. 워싱턴은 무기를 방패로 삼아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아랍에미리트를 강제로 줄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아랍에미리트 수뇌부는 매우 깊고 쓰라린 통찰에 도달하게 됩니다. 초강대국이 파는 우산은 아무리 튼튼하고 거대해 보여도 결국 그 우산의 손잡이는 영원히 워싱턴이 쥐고 있다는 뼈아픈 진실입니다. 비가 쏟아질 때 우산을 펼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막대한 돈을 지불한 우산의 주인이 아니라 우산을 판 상인이었으며 심지어 주인이 다른 상인과 인사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그 우산을 빼앗길 수도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강대국은 단순히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맹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세계 질서에 복종시키기 위해 무기를 판매합니다. 돈으로 완벽한 안보를 살 수 있다는 중동 부호들의 오랜 맹신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고래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억지로 한쪽 편을 선택해야만 하는 강요된 흑백 논리는 아랍에미리트처럼 유연한 실리 외교로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국가에게는 너무나도 위험한 전략적 도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패권국의 거만한 정치적 족쇄 없이 오직 자신들의 붉은 하늘만을 순수하고 강력하게 지켜줄 새로운 대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서방 세계의 끈적한 정치적 청구서에
깊은 환멸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던 바로 그 찰나. 사막에 지도자들의 뇌리에 번뜩이며 스쳐 지나간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오만한 조건 따위는 내밀지 않으면서도 지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섭씨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사막의 폭염 속에서 묵묵히 피땀을 흘리며 자신들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온 사람들. 벼랑 끝에 선 그들의 시선은 이제 역사상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 없었던 동북아시아의 끝자락, 대한민국을 향해 흔들림 없이 고정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끝없는 청구서와 거만한 태도에 지쳐버린 아랍에미리트 수뇌부의 머릿속에 떠오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사막의 하늘을 지키는 35억 달러짜리 거대한 철의 방패는 사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심어졌던 아주 작은 신뢰의 씨앗에서부터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2009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아랍에미리트는 석유 고갈 이후에 국가 생존을 대비하기 위해 거대한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동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바라카 원전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원전 시장은 미국, 프랑스, 일본이라는 거대한 세 마리 용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내놓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수주전에 이 거인들이 앞다투어 뛰어들었고 그들 중 하나가 승자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그 누구도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철옹성에 원전을 단 한 번도 해외에 수출해 본 적 없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세계 언론과 경쟁국들은 그저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국가의 핵심 에너지 안보를 수십 년 동안 통째로 맡겨야 하는 고도의 기술력과 국가 간의 끈끈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성사될 수 없는 최상위 수준의 전략적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의 지도자들은 세간의 비웃음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제안서 이면에 숨겨진 아주 특별한 가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서방의 강대국들은 원전을 지어주면서도 은연중에 자신들의 정치적 우월성을 과시하거나 중동 국가들을 언제든 통제할 수 있는 하위 파트너로 취급하려는 오만한 태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 지배라는 어두운 과거를 가진 적도 없었고 중동의 정치적 패권을 노리며 내정에 간섭하려는 거만한 강대국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잿더미가 된 나라를 맨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피와 땀으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일구어낸 가장 실용적이고 절실한 파트너였습니다. 부존자원 하나 없이 오직 인적 자원과 기술력만으로 경제대국을 이룩한 한국의 성장 스토리는 석유 이후의 시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만 하는 아랍에미리트 지도부에게 깊은 영감과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단지 원자력 발전소라는 복잡한 기계 설비를 대신 지어줄 일회성 하청업체를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지옥 같은 사막의 극한 환경 속에서도 무책임하게 도망치거나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끝까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책임을 다해줄 진정한 동반자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들의 기대에 완벽하고도 압도적으로 부응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고 숨조차 쉬기 힘든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의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은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며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코웃음 쳤던 공기를 정확하게 지켜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영역의 성공 신화를 훌쩍 뛰어넘는 위대한 성취였습니다. 두 국가 사이에 그 어떤 화려한 외교적 수사로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굳건한 신뢰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열광하는 천문학적인 무기 수출의 쾌거는 사실 15년 전 바닷물과 모래밖에 없던 황량한 바라카 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흘렸던 한국인들의 땀방울이 맺은 달콤한 결실인 셈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자산, 바로 국가 대 국가의 절대적인 믿음이
싹튼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거대한 원전을 바라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믿음직한 파트너인지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원전을 지어준 것만으로는 국가의 심장을 겨누는 끔찍한 미사일로부터 하늘을 통째로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상업적인 신뢰를 넘어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맹세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증명하기 위해 한국은 가장 용맹한 젊은이들을 그 뜨거운 사막으로 조용히 파병하게 됩니다. 바라카 원전이 두 나라 사이에 신뢰의 뼈대를 세웠다면 그 뼈대 위에 뜨거운 피가 흐르게 만든 것은 바로 사람의 온기, 곧 피와 땀이었습니다. 경제적인 거래를 넘어 국가의 심장과 생존을 맡기는 군사적 동맹은 오직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전우회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용병 기업들을 언제든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고용한 군대는 돈이 떨어지거나 상황이 불리해지면 언제든 총구를 돌리거나 달아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단순히 전투 기술을 가르쳐줄 훈련교관이 아니라 가장 위급한 순간에 방패를 들고 함께 피를 흘려줄 진정한 국가적 형제였습니다. 2011년 대한민국 정부는 중동의 모래바람 속으로 국가의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들을 조용히 파견합니다. 아랍어로 형제를 의미하는 아크 부대의 탄생입니다. 아크 부대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막으로 간 용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양국의 굳건한 안보 동맹을 온몸으로 증명하기 위해 파견된 살아있는 안보 보증수표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군 수뇌부는 처음에는 이 동북아시아에서 온 체구 작은 군인들을 반신반의하는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이 경외심으로 바뀌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섭씨 50도를 가볍게 넘나들며 숨조차 쉬기 힘든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도 한국의 특수부대원들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군장을 메고 끓어오르는 모래사막을 함께 달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모래 폭풍 속에서 낙하산을 펼치며 실전과 같은 극한의 전술 훈련을 묵묵히 소화해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군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조차 견디기 힘든 이 지옥 같은 더위 속에서도 타협 없이 땀방울을 흘리며 한계에 도전하는 한국 군인들의 강인한 정신력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앞선 전술을 전수하는 것을 넘어 한국 군인들은 아랍에미리트 군인들과 같은 막사에서 밥을 먹고 같은 모래를 뒤집었으며 진짜 피를 나눈 형제처럼 호흡했습니다. 이 10여 년의 세월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스며든 한국 청년들의 땀방울은 그 어떤 화려한 외교 문서나 천문학적인 액수의 현금보다도 강력한 마력을 발휘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왕실과 최고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이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한 가지 뼈저린 확신을 얻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저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오일머니만 빼먹고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든 매몰차게 떠나버릴 서구의 강대국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지어올린 바라카 원전을 스스로 지키고 나아가 형제 국가의 안보를 위해 기꺼이 최일선에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가장 믿음직한 전략적 동반자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국가 간의 진정한 연대는 결코 차가운 계산기 위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흘린 땀방울을 통해서만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로 상업적이고 기술적인 신뢰의 기반을 완벽하게 다지고 아크 부대의 헌신적인 활동을 통해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군사적이고 정서적인 유대감마저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가장 험난한 시험대를 거치며 두 나라의 관계는 이제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불타오르는 사막의 밤하늘 위로 후티 반군에 날아다니는 위협이 쉴 새 없이 쏟아지며 국가의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렸던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뜨거운 형제애를 확인한 대한민국은 이제 지상에서의 연대를 넘어 아랍에미리트의 붉은 하늘을
완벽하게 덮어줄 자신들의 가장 예리한 검이자 가장 튼튼하고 치명적인 무쇠 방패를 조용히 꺼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하늘을 굳건히 지키게 될 대한민국의 방패, 천궁2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종종 이 체계를 가리켜 한국형 패트리어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단순히 미국의 유명한 무기를 적당히 모방한 훌륭한 복제품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무기가 가진 진정한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천궁2는 촘촘하게 짜여진 대공방어망의 가장 핵심적인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거리 지대공 요격 체계입니다. 적의 고속 전투기는 물론이고 마하의 속도로 음속을 돌파하며 쏟아져 내리는 치명적인 탄도미사일까지 공중에서 정확하게 산산조각 내버릴 수 있는 최첨단 군사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사일로 날아오는 적의 표적을 격추한다고 하면 표적 근처에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켜 그 파편으로 타격하는 방식을 쉽게 떠올립니다. 하지만 천궁2가 사용하는 요격 방식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른바 직접 충돌 방식, 즉 무서운 속도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 탄두에 우리의 요격 미사일이 물리적으로 직접 부딪혀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극도의 정밀 타격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먼 거리에서 총을 쏘아 날아오는 상대방의 총알을 정확히 맞추는 것과 같은 이치로 현대 군사 기술 중에서도 가장 구현하기 어렵고 고도의 수학적 계산과 정밀한 레이더 유도 기술이 결합되어야만 가능한 꿈의 방어 기술입니다. 만약 요격에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할 경우 그 아래에 위치한 수십조 원의 국가 핵심 인프라, 무고한 생명들이 그대로 잿더미가 될 수 있기에 단일 %의 오차도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아랍에미리트의 군 수뇌부는 서방의 쟁쟁한 거대 방산업체들이 내놓은 화려한 무기들을 뒤로하고 아시아 끝자락에서 만들어진 이 낯선 체계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을까요? 그 해답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70년 넘게 묵묵히 견뎌온 처절하고 가혹한 안보 환경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최첨단 무기들은 대부분 수백조 원의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된 아주 안전하고 통제된 실험실 안에서 탄생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무기체계는 전혀 다른 척박한 토양에서 자라났습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게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와 다양한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매일 밤 머리 위에 이고 살아야만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실질적인 전쟁의 공포 속에서 벼려진 생존의 도구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그저 다른 나라의 비싼 값으로 팔기 위해 혹은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밤 적의 미사일이 서울 한복판을 향해 날아오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막아내어 나의 가족과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지독하고 뼈저린 절박함 속에서 무기를 설계하고 끊임없이 담금질합니다. 서방의 무기들이 실험실에서 자란 완벽한 엘리트라면 천궁2는 단 한순간도 국가 안보의 긴장감을 놓을 수 없었던 가혹한 실전의 그림자 속에서 탄생한 가장 지독하고 실용적인 싸움꾼입니다. 이 체계가 가진 압도적인 직격 요격 성능과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처리하는 정밀한 다기능 레이더 능력은 값싼 드론과 변칙적인 궤적의 탄도미사일을 교묘하게 섞어 쏘는 후티, 반군의 비대칭 위협에 시달리던 아랍에미리트에게 마치 자신들만을 위해 맞춤 제작된 구원투수와도 같았습니다. 한국의 치열한 안보 환경이 빚어낸 이 치명적인 방패의 성능은 아랍에미리트의 까다로운 군사 전문가들을 단숨에 매료시켰습니다. 뛰어난 적중률과 신속한 전개 능력, 그리고 미국산 무기 대비 합리적인 운용 유지 비용까지 모든 것이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적힌 완벽한 성능 지표나 쾌적한 한반도에서의 훌륭한 시험 발사 성공이 곧바로 중동 사막에서의 성공을 맹목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반도의 뚜렷한 사계절 환경에서 최고로 평가받는 무기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덤벼드는 중동의 거친 대자연 앞에서는
하루아침에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섭씨 50도를 훌쩍 뛰어넘어 끓어오르는 대기의 열기, 정밀한 레이더의 미세한 부품 사이로 무자비하게 파고들어 기계를 망가뜨리는 모래먼지, 그리고 금속마저 수축하게 만드는 살인적인 일교차, 천궁투가 진정으로 사막의 붉은 하늘을 덮는 거대한 철의 방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지옥 같은 대자연의 가혹한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무기를 파는 자와 하늘을 지켜야 하는 자 사이에 진정한 기술적 시험 무대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마주한 시험은 그들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뼈를 깎는 고통과 극한의 한계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서류상의 완벽함이 사막의 무자비한 자연 앞에서는 얼마나 무기력해질 수 있는지 아랍에미리트의 깐깐한 군사 전문가들은 수많은 서방의 무기들을 다루며 이미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궁투에게 자신들의 환경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하고 극단적인 시험을 요구했습니다. 섭씨 50도를 우습게 넘나드는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미사일의 정밀한 추진체와 전자장비들이 녹아내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모래 폭풍이 몰아칠 때 미세한 모래 알갱이들이 다기능 레이더의 틈새로 파고들어 눈을 멀게 하지는 않는지, 그 모든 극한의 변수들을 실제 사막 한가운데서 완벽하게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능 평가가 아니라 사실상 무기를 파는 자들의 자존심과 인내심의 한계를 밑바닥까지 시험하는 벼랑 끝에 생존 무대였습니다. 과거 중동에 진출했던 많은 외국의 거대 방위산업체들은 이 지독한 날씨 탓을 하며 장비의 잦은 고장과 오작동을 합리화하거나 기상 조건이 완벽하게 좋아질 때까지 시험 발사를 하염없이 미루는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그들은 콧대 높은 태도로 자신들의 무기는 완벽하니 오히려 환경을 통제하라고 요구하는 오만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군 수뇌부는 팔짱을 낀 채 아주 차갑고 회의적인 눈빛으로 한국의 방산 엔지니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기계가 멈춰서면 척박한 사막의 가혹한 날씨를 탓하며 서구인들처럼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고 도망칠 것인가. 하지만 그들의 섣부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입으로 변명하는 대신 말없이 작업복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펄펄 끓어오르는 모래밭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살인적인 열기 속에서도 그들은 땀범벅이 된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계에 매달렸습니다. 다기능 레이더가 짙은 모래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한 신호 노이즈를 완벽하게 걸러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없이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 코드를 제작성하고 수정했습니다. 또한 발사관 내부의 미사일, 냉각 시스템과 구동부의 방진 설계를 중동 사막의 가혹한 환경에 맞춰 극한의 한계치까지 다시 세밀하게 튜닝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라는 상품을 팔아넘기기 위한 상인의 계산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피땀 흘려 만든 무기에 대한 지독한 장인 정신이자 고객의 절대적인 생존을 위해 기계의 마지막 성능 하나까지 쥐어짜내어 완벽하게 맞춤 제작하려는 결기, 어린 집념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숨막히는 조정 작업이 끝나고 가장 끔찍하고 변덕스러운 기상 조건 속에서 최종 실사격 시험의 날이 밝았습니다. 거센 모래바람을 뚫고 굉음과 함께 솟아오른 천궁2의 요격 미사일은 현장에 있던 양국의 모든 군사 관계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보이지 않는 가상의 적 표적을 향해 정확히 궤적을 그리며 나라가 산산조각 내며 완벽하게 격추시켰습니다. 사막의 지옥 같은 대자연마저 인간의 끈질긴 기술력과 꺾이지 않는 의지로 완벽하게 극복해낸 압도적인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순간에 아랍에미리트 수뇌부가 느꼈을 깊은 충격과 감동을 일각의 자극적인 매체들은 그저 감격의 눈물이라고 가볍고 과장되게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의 냉혹한 지정학에서
그것은 나약한 감상에 젖은 맹목적인 눈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까다로운 고객이 자신들의 척박한 생존 환경을 위해 어떠한 핑계도 없이 완벽하게 무기를 진화시켜낸 파트너의 집요함에 보내는 최고의 찬사이자 가장 무거운 신뢰의 증표였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찍어낸 기성품을 파는 상인이 아니라 동맹의 위기에 맞춰 방패의 형태를 기꺼이 바꿔줄 수 있는 진정한 안보의 연대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검증이 끝난 후 아랍에미리트 역사상 단일 요격 체계로는 최대 규모인 35억 달러의 거대한 계약서에 공식적으로 묵직한 서명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서류 위를 지나간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 하나의 서명은 거대한 진원이 되어 전 세계 강대국들의 무기 독점 체제를 뒤흔드는 무서운 지정학적 지진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적힌 계약서에 서명된 것은 단순한 무기 상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무기 시장에 굳건했던 권력 지도가 마침내 쩍쩍 갈라지며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지정학적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최첨단 무기 시장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소수의 유럽 강대국들만이 철저하게 독점해온 그들만의 폐쇄적인 특권 클럽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라는 압도적인 힘을 앞세워 세계 정치의 질서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했고 안보가 취약한 국가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들의 턱 밑에서 굴욕적인 조건과 비싼 정치적 청구서를 묵묵히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그 오만한 특권 클럽의 굳게 닫힌 문을 거세게 박차고 들어가 당당히 핵심 플레이어로서 한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쏘아올린 천궁2 계약이라는 거대한 불꽃은 모래바람을 타고 중동 전역으로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가며 엄청난 충격파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먼저 눈빛이 달라진 것은 아랍에미리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무자비한 드론 테러의 끔찍한 위협에 시달리던 중동의 거대한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그들 역시 텅 빈 하늘을 불안하게 쳐다보며 워싱턴의 끝없는 내정 간섭과 변덕스러운 외교 정책의 깊은 피로감과 환멸을 느끼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가 한국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고 사막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그 방패의 성능을 완벽하게 검증해내는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면서 엄청난 전략적 통찰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자국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강대국들의 거만한 간섭에 고개를 숙이거나 치명적인 외교적 양보를 강요당할 필요가 없다는 벅찬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중동의 심장부에서 일으키니 거대한 돌풍의 본질은 단순히 무기의 가격이 저렴하다거나 배송 날짜를 칼같이 지켜준다는 수준의 얕은 상술이 결코 아닙니다. 국제 지정학의 짐승 같은 세계에서 첨단 무기를 파는 것은 단순히 차가운 쇳덩어리와 화약을 파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에게 외부의 그 어떤 강압이나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국가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완벽하고 순수한 의미의 전략적 자주권과 독립성을 함께 파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이 건넨 무기에는 미국이 들이미는 끈적한 내정 간섭의 족쇄도 강대국들의 살벌한 패권 경쟁에 억지로 줄을 서야만 하는 오만한 정치적 조건도 전혀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나의 가족과 국가를 지키겠다는 방어라는 무기에 가장 본질적이고 순수한 목적에만 지독하게 충실할 뿐이었습니다. 막대한 국부를 손에 쥐고도 언제나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불안한 줄타기를 해야 했던 중동의 부호들에게 대한민국이 조용히 내민 손은 그 질식할 것 같은 지정학적 굴레에서 단숨에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완벽한 비상구였습니다. 서구 열강의 짙은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독자적 생존을 모색하려는 중동 국가들의 거대한 갈증, 그리고 70년이 넘도록 전 세계에서 가장 위태로운 휴전선 앞에서 매일같이 실전의 공포를 마주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벼려낸 한국의 절박함.
이 두 가지의 거대한 에너지가 역사적인 순간에 완벽하게 맞물려 거대한 시너지를 폭발시킨 것입니다. 이 35억 달러의 계약을 기점으로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는 돌이킬 수 없는 다극화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훌륭한 미사일 수출 계약이 성공적으로 성사된 바로 이 지점이 두 나라가 맺어온 관계의 가장 화려한 정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무기를 건네주고 돈을 받았으니 이제 모든 거래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 치명적인 요격 미사일의 배치가 두 나라가 함께 그리는 거대한 미래 밑그림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국제정치의 깊은 속내를 단단히 오해한 착각입니다.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사막의 지상전에서 시작된 이들의 맹세는 하늘을 덮는 무쇠 방패를 만드는 데서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국가의 시선은 이제 대기권을 뚫고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득히 먼 미지의 공간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매우 맹렬하게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국가 간의 관계를 눈앞에 보이는 무기 거래나 자원 수출입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가두어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위대한 지정학적 연대는 현재의 결핍을 채우는 것을 넘어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성을 함께 돌파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아랍에미리트와 대한민국의 관계가 정확히 이 놀라운 진화의 궤적을 밟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싹튼 원전 건설의 굳건한 신뢰, 그리고 붉은 하늘을 가르는 요격 미사일의 비장한 맹세는 결코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여정을 위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두 나라는 대기권이라는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어 무한한 우주 공간과 인공지능이라는 미지의 영역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최고의 지도부는 오래전부터 매우 냉혹하고도 뼈아픈 진실 하나를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쏟아지는 천문학적인 부의 원천인 석유는 언젠가 반드시 고갈되거나 그 거대한 가치를 잃어버릴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포스트 오일 시대, 즉 검은 황금이 더 이상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 냉혹한 시대가 도래했을 때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생존의 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화성 탐사선 아마를 우주로 쏘아 올리고 국가의 모든 인프라와 시스템을 인공지능과 첨단 과학 기술로 완전히 재무장하는 거대한 국가 개조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넘쳐나도 수십 년의 피와 땀방울이 축적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첨단 기술의 깊은 뿌리와 그것을 운용할 고도의 두뇌 인력은 단숨에 사올 수 없는 법입니다. 바로 이 절박한 결핍의 순간에 그들은 다시 한번 가장 믿을 수 있는 오랜 동반자 대한민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지하자원 하나 없는 척박한 땅에서 오직 인간의 두뇌와 피나는 기술력만으로 우주 발사체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태계와 인공지능 기술을 구축해낸 집념의 국가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가진 압도적인 자본력과 미래를 향한 담대한 비전, 그리고 대한민국이 보유한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 기술력과 지독하게 성실한 인적 자원, 이 두 가지가 운명적으로 만나는 순간 단순한 무기 구매자와 판매자라는 과거의 낡은 관계는 완벽하게 해체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석유 이후의 100년을 함께 설계하고 개척해 나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이상적인 미래 동맹이 새롭게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두 나라는 우주 탐사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함께 연구하며 다가올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새로운 기술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거대 강대국들이 여전히 과거의 패권에 집착하며 군사적 위협과 무자비한 경제적 제재로 서로를 옭아매고 있을 때 이 두 중견 국가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생존 방정식을 치열하게 써 내려가고 있는 셈입니다. 한쪽이 돈을 주고 다른 한쪽이 단순히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속적인 낡은 거래 방식이 아닙니다. 서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주며 함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동반자로
눈부시게 진화한 것입니다. 모래먼지 흩날리는 척박한 사막의 원전 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시작되어 생사를 함께하는 특수부대원들의 끈끈한 땀방울을 거쳐 국가의 하늘을 든든하게 지키는 굳건한 철의 방패로 이어졌던 두 국가의 장엄하고도 감동적인 서사. 이제 그들의 강렬한 시선은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 너머 인류의 발길이 닿지 않은 아득하고 무한한 우주를 향해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놀랍고도 벅찬 파트너십의 끝없는 진화는 오늘날 험난하고 잔혹한 국제 정치 무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거대하고도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불확실한 21세기라는 험난한 시대에 하나의 국가가 거친 풍랑을 이겨내고 살아남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권력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깊고 무거운 성찰입니다. 처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언급했던 자극적인 제목들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한국에 다 주겠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아랍에미리트 수뇌부의 극적인 이야기 말입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여러분이라면 그 자극적인 수식어들 이면에 얼마나 차갑고도 치열한 지정학적 생존의 논리가 숨겨져 있었는지 분명히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냉혹한 국제정치의 세계, 특히 수십조 원의 국부와 국가의 명운이 오가는 협상 테이블 위에서 한낱 나약한 감상에 젖어 흘리는 눈물이나 맹목적인 퍼주기 따위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벅찬 감정의 실체는 결코 약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대국들의 오만한 족쇄에서 벗어나 마침내 국가의 심장을 온전히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완벽한 방패를 찾아낸 사막의 맹수들이 느끼는 지독하고도 깊은 안도감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들이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기를 인질로 삼고 피말리는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이 잔혹한 시대에 두 중견 국가가 보여준 행보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진정성이나 신뢰라는 단어를 외교 무대에서는 통하지 않는 순진하고 낭만적인 도덕의 언어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는 사막 한가운데서 15년의 세월 동안 한국인들이 묵묵히 증명해낸 그 투박한 진정성은 그 어떤 최첨단 스텔스기나 거대한 항공모함보다도 강력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가장 치명적이고 실용적인 전략 무기였습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려는 속물적인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상대를 굴복시켜 통제하려 들지 않고 오직 생존의 무게를 동등하게 나누어 짊어진 평등한 파트너십이야말로 가장 희귀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역사 앞에 증명해낸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와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만들어낸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은 단지 성공적인 방산 수출의 신화를 넘어 세계 권력 지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묵직한 신호탄입니다. 과거의 세계는 오직 몇몇 초강대국들만이 권력의 중심에 서서 세계의 질서를 호령했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들이 던져주는 우산 밑으로 앞다투어 숨어 들어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견고했던 독점의 벽에 거대한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미래를 향한 담대한 비전을 가졌지만 안보의 불안에 시달리던 중동의 부국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끈질긴 생존 본능을 가졌지만 지정학적 한계에 갇혀있던 동북아시아의 중견 국가, 이들이 오만한 강대국을 거치지 않고 서로의 치명적인 결핍을 완벽하게 채워주며 그들만의 새롭고 독자적인 생존의 연대를 굳건하게 구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얄팍한 상거래를 넘어 거대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중견 국가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스스로의 권력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하고도 새로운 시대의 생존 교본입니다. 이제 다시 눈을 감고 저 멀리 아라비아 반도의 밤하늘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옥 같은 사막의 열기와 모래바람을 뚫고 대한민국의 기술과 땀방울로 벼려낸 천궁2의 거대한 다기능 레이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붉은 하늘을 향해 날카롭게 회전하며 아랍에미리트의 생명선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나눈 형제가 된 두 국가의 굳건한 시선은 이제 지상의 모래밭을 넘어 우주의 궤도를 향해 끝없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계산과 냉혹한 이익의 교차점에서 피어나 피와 땀으로 완성된 가장 뜨겁고 진실한 동맹. 이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관계는 끝없이 분열하고 요동치는 21세기의 잔혹한 지정학적 전장 위에서 우리에게 가장 깊고 무거운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오늘 사막 한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진 이 철의 방패가 내일 다시 한번 세계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권력의 지도가 산산조각 날 때 중동과 아시아를 넘어 인류의 새로운 권력 지형을 과연 어디까지 뒤바꿔 놓을 것인가?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해답은 오직 다가올 침묵의 시간만이 서서히 그리고 아주 무겁게 증명해낼 것입니다.